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제가 수의사이다 보니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떤 종이 제일 좋아? 인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를 키워라 말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이 키운다고 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견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견종들이 나쁘다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를 마주치면은 모든 동물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정말 소수의 준비된 보호자들만이 키워야 되는 견종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견종들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수의사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견종 3위,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묵덕들에게 잘생기고 섹시한 외모로 유명한 로망견 허스키. 하지만 그 외모만 보고 덥석 입양했다가 잘 파양당하는 견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왜 그런지는 전문적인 정보까지 볼 필요가 없이 견종별로 성격을 정리해놓은 웹사이트만 가도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허스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말이 많고 훈련시키기가 정말 어렵다입니다. 물론 모든 개들에겐 예외가 있겠지만은 정말 말도 많고 어리광도 심하고 엄살도 심한 아이들이 바로 허스키입니다. 말했다시피 견종들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한 웹사이트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허스키의 트레이너빌리티, 바로 훈련성, 이게 바로 별 한 개입니다. 정말 훈련시키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하울링도 심한 편인데 고집은 고집대로 세서 정말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은 견종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훈련 시기를 놓친 아이들은 정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정도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허스키가 병원에 와서 물건을 깨부시고 사람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허스키가 허스키 했네 그러고 말 정도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허스키가 천성이 사납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프렌들리한 편이지만은 강아지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허스키가 힘든 이유 두 번째, 허스키는 기본적으로 아르틱 브리드, 썰매를 끌던 개입니다. 활동량도 엄청나고 에너지 요구량도 굉장하죠. 이걸 풀어주지 못하면은 집에 있는 가구 다 씹어먹고 때려 부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당연히 강아지의 잘못이 아니라 견주의 잘못입니다. 이걸 또 본인이 훈련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운동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위에 있는 훈련성 제로랑 합쳐져서 정말 대환장의 콜라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소 하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난 집에 오자마자 일찍 뻗는다.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내 일상의 90%다 하시는 분들은 강아지 고생시키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허스키가 힘든 이유 세 번째. 모두 아시다시피 허스키는 이중모를 가진 견종입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동생이 한 마리씩 나와요. 어이없게도 이 털 때문에 파양당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내 머릿결보다 허스키의 털을 더 소중하게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허스키 털을 두르고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다시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의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견종 두 번째는 바로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에? 골든 리트리버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맞아요. 골든 리트리버처럼 착하고 순한 개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미디어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견종이기도 합니다. 자, 골든 리트리버의 첫 번째 문제. 골든 리트리버는 의외로 사고뭉치이다.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훈련도 잘 돼서 가정견으로도 그리고 마약 탐지견 아니면 서비스 견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견종인데요. 워낙 순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골든 리트리버는 정말 사고를 많이 칩니다. 특히 식탐이 어마어마해요. 약을 먹일 때는 좋죠. 약도 잘 먹으니까. 근데 양말도 먹고 속옷도 먹고 장난감도 먹고 가구도 씹어 먹고 제가 본 애들 중에 가장 심한 애들은 전부 다 골든 리트리버 혹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애는 1살이 되기 전에 이물 제거 수술을 3번이나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평생 보호자가 안 볼 때에는 입마개를 하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 착하고 똑똑한 골든 리트리버라도 활동량이 정말 많고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면 보호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골든 리트리버의 문제, 질병이 많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골든 리트리버는 정말 질병이 많습니다. 가장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견종 중에 하나이자 서비스 도구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견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마구잡이로 브리딩된 편이고 그만큼 유전병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미국에 있는 골든 리트리버의 50%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의 1위. 마지막이 너무 슬프죠. 모든 동물들의 죽음은 다 슬프지만은 유난히 착하고 순한
골든 리트리버 댕댕이들이 죽는 걸 지켜보면 정말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내 친구들이 키우겠다고? 나한테 데려오지 마 그러면은. 자, 수의사가 친구에게 추천하지 않는 견종 1위는 바로 불독입니다. 잉글리시 불독, 프렌치 불독, 뭐 어느 불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포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불독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애교도 많고 성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국가에서 대놓고 이런 단두종들의 교배를 금지시킨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금지시켰는지 아세요? 존재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원래 불독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불독만 해도 훨씬 머리가 작고 다리도 긴 편이었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코가 눌려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사람들이 그 못생김을 귀엽다고 하면서 눌린 코, 짧은 다리, 큰 머리 이런 것들을 위한 셀렉티브 브리딩이 계속 지속됐고 지금의 불독은 프로의 아이들이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코가 눌린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숨 쉬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당연히 말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Brachycephalic Airway Obstructive Disease라고 해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컨디션 중 하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흡기가 이러니 간단한 수술을 할 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마취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툭하면 폐렴으로 입원하고요. 잠깐만 더운 곳에 있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만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대부분의 불독이 아토피를 달고 살고 피부 사이사이에 심한 염증을 평생 달고 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관절 이형성에다가 양쪽 십자인대가 항상 나가 있는 건 물론이고 온갖 종류의 관절염,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기형인 건 기본이고요. 스크루테일이라고 해서 꼬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간 불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피부에 농이 차서 이런 애들은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불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밤새도록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프렌치 불독 너무 귀엽다. 나 너무 키우고 싶어. 나 잉글리시 불독 갖고 싶어. 이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겠죠? 너 돈 많아? 감당할 수 있어? 수술비로만 몇천만 원씩 써도 상관없으면 인정? 근데 그거 아니면 꿈도 꾸지 마.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견종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견종들을 키우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되지 않고 키웠다가 파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나 허스키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는 안 그러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로또에 당첨되셨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견종들을 매일매일 365일 여러 마리씩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락사,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락사, 버리고 파양되고 이런 애들을 보는 입장에서 단지 귀엽다고 그 견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입양하는 사람 보면은 당연히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의 의학적인 견해와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견종들의 입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은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은 많으시고요. 병원에 몇 달에 한 번 멀다 하고 가도 괜찮나요? 낫지 않은 피부 염증과 아토피,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수술을 몇 번씩 거치고도 절대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통장과 시간과 마음가짐, 모든 것이 준비됐다면은 여러분들이 프렌치 불독을 20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제가 말릴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절대 변치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견종별로 하나씩 왜 여러분들이 얘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국 수의사였습니다.